예, 반갑습니다. 오늘 건축법이죠 오늘. 네, 조약집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자, 용어 정의 보시면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몇 개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건축물이 있으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대지. 그죠? 이렇게 도로에 있죠. 그럼 여기 말하고 있는 대지. 건축물이죠. 그럼 대지가 뭐냐? 대지란 여러분이 공시법 시간에 배운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입니다. 거기에 지목 몇 개 있죠? 28개, 그죠? 있죠? 그런데 건축법에 따라 하면 틀려요. 아시겠죠? 예, 건축법이 아닙니다. 공간정보구축법이에요. 하지만 예외. 자, 각 필지 나눈 하나하나가 대지인데 1번 예외 둘 이상의 필지, 최소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이거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2번은 하나인데 그 하나의 일부를 나눠 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1번은 그러면 우리가 합병한다, 즉 합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요 대지는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가끔 잊을만 하면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다 맞춥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합병인 경우가 뭐냐? 2개, 3개 이상인 경우가 하나의 필지, 하나의 대지로 본다. 어떤 경우는 1번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를 합한 토지. 그러니까 2개, 3개를 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들면은 그게 하나의 필지다. 그게 합한. 그런 말 나오니까 하나의 필지 되는 것이죠. 2번 동그라미 하세요. 그나마 제일 중요합니다. 2번이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그러니까 공시법 시간에 배울 때는 합병이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공법에서는요, 원칙상 안 되지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렇게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 필지를 합한 토지. 다만 1, 2, 3번에 자, 양쪽에 2필지가 있다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나 소유권 외 권리 관계가 서로 다르면 안 되고 반대로 말하면 같아. A도 내 거고 B도 내 거다. 그러면은 합병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냐? 1번 지번 부여지기 서로 달라도 2번 도면 축적 달라도 3번 지번이 연속되지 않아도 원칙상 합병 안 됩니다. 합필 안 돼요. 하지만 2필지가 다 내 거다 하면은 합필 즉 합병 가능하다. 단 거기에 지목은 X입니다. 자, 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아무리 2필지의 소유자가 같아도 합필 안 됩니다. 한쪽은 전이고 한쪽은 대지다. 합병 안 됩니다. 그 지목은 해당 사항이 없다. 3번 도시군 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이다. 자, 얘는요, 대지는 다시 말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은 합병과 즉 합필과 분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동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다양한 이게 땅이 있는데, 그죠? 땅이 있는데, 자, 여기에, 자, 도로 부지로 이렇게 묶였다. 그러면 안쪽은 합필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분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이 사람도 분필이고. 그래서 합필과 분필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밑에 2번에 분필 보시면 2번에 박스 안에 1번 똑같잖아요. 하나 이상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은 즉 이 부지는 합필과 분필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자 4번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법이 있죠. 주택과 그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일단 토지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자 대지다 그 얘기죠. 그리고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광, 특시, 특도시군구가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한다.
지표 아래는 하나로 한다. 그런 뜻이죠. 6번은 말 그대로가 합칠 것을 조건이다. 합친다. 합이죠. 다만 합치는 것도 항상 동조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같은 경우. 2번 거기는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분필이죠. 하나의 일부니까. 그죠? 자, 말 그대로. 자, 땅이 이래 있다. 하나의 일부. 당연히 보면 분필이죠. 일부니까 하나의 일부. 그러면 자 1번 됐고요. 자 전부 다 일부 다 들어가죠. 그죠? 1, 2, 3, 일부 다 들어가죠. 농지 전용허가. 원래 전체가 농지였는데 일부를 농지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러면 농지하고 농지가 아닌 부분을 잘라야 됩니다. 분필. 산지 전용허가 마찬가지입니다. 개발행위 마찬가지예요. 5번은 나눌 것을 나눈다. 그 표현이 분필이죠. 그죠? 분필. 나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그냥 보습할 때마다 한번 읽어주고 이해만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이다. 건축물. 자, 우리 많이 봤죠. 그죠? 건축물은 뭐냐? 건축물은 자, 먼저 토지 위에 뭐라고요? 토지 위에 플러스죠. 대부분 건축물은 토지 위에 붙어 있죠. 공작물, 사람이 인위적으로 제작한 시설물 중에서 공작물 중에서 토지 플러스 토지 위에 정착하는 뭐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자 뭐가 필수죠? 지붕이 필수다. 그래서 지붕과 기둥이 있거나 1번 아니면 지붕하고 뭐기다가 벽이 있거나 그죠? 그래서 지붕이 필수다. 지붕이 없는 건축물은 건축물이 아니다. 그리고 플러스 또 있죠. 이렇게 이것이 주된 건축물임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을 때 싸잡아서 대문, 담장 등과 같은 이에 딸린 시설들이죠. 대문, 담장 그 자체는 건축물이 아니지만 주된 건축물과 같이 싸잡아서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시설, 물. 두 번째 그러면 토지 위에 있나? 안 그렇죠. 지하에도 있더라. 또는 고가에도 있더라. 그 얘기죠. 플러스 지하 고가 있죠. 사무소, 공연장,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등이 있다. 아시겠죠? 다 같이 시작.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등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건축물은 당연히 얘는 누가 뭐래도 건축법이 적용되겠죠. 그죠? 건축법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없어도 그죠? 자, 3번 신고 대상 건축물이죠. 자, 즉 공작물이죠. 공작물 중에서 어떤 거는 건축물이고 건축물보다 낮은 것은 또 일부 공작물인데 어떤 것은 신고하고 어떤 건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작물 중에서 신고 대상 건축물이죠. 이거는 그냥 봐요. 옹벽 담장은 2m 넘을 때, 그러니까 2m 이상이 아닙니다. 넘을 때니까 초과를 봐라. 초과. 광고판, 광고탑, 광고. 탑판 보지 말고 광고라는 글자가 나오면 4m 넘을 때요. 광고. 우리 광고할 때 전부 다 간판들이 원이에요. 전부 다 사각형. 그죠? 사각형이니까 3m예요. 광고는 전부 다 간판이 뭐라고요? 사각형이다. 그래서 4m 넘는다. 3번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 태양 에너지 몇 글자? 5글자. 5m 넘을 때 5글자니까. 4번 굴뚝, 장식탑, 기념탑, 5번의 철탑 등등은 한마디로 뭐야? 뾰족. 전부 다 그죠? 뾰족한 것들. 뭐죠? 6m 넘죠, 그죠? 이렇게 6m. 자, 육자가 뭐예요, 이게? 뾰족. 그죠? 그래서 뾰족하다. 바늘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굴뚝, 제가 몇 번 그러잖아요. 굴뚝. 뭐, 이런 건물이 있다 하자 합시다. 자, 몇 미터? 6m입니다.
그죠? 6m. 또 있죠. 물 잡히죠, 그죠? 그죠? 몇 미터? 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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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뭐 6m는 많죠. 설명하려면. 그리고요. 고가수죠. 옥상 물탱크죠. 8m 넘는 것. 기계식 주차장 등등인데요. 이건 외벽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얘만 유일하게 8m 이하입니다. 이하. 8번 지하 대피요. 면적이죠? 30 넘을 때.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자주 보시면서 연결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 건축이다. 건축. 자, 오늘은 내가 그림 그리지 않습니다. 여름 했기 때문에. 자, 이제는 그림을 연습하면서 볼게요. 네. 그림 그린 다음에 한 번은 내가 책을 읽은 적이 없어. 오늘은 그림 연상하고 책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입니다. 그죠? 신, 증, 개, 재, 이인데. 자, 신축은 뭐냐?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합니다. 자, 조만한 부속 건축물만 있는데 거기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합니다. 다 신축이죠? 건축물을 전부 철거합니다. 전부 철거하고 기존 규모까지 하면은 개축인데 초과하면은 신축이죠. 그 다음에 4번 전부 멸실입니다. 전부 멸실되고 종전 규모까지 하면 재축인데 초과하면은 신축이죠. 왜? 전부 새 건물이죠. 정축. 자, 높이든 그죠? 옆으로 위로 또는 옆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 뜻이 바로 건축 면적이건 연면적이건 층수건 높이건 늘리는 거. 2번 높이를 단순히 증가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3번 하나의 대지 안에서 기존 건축물에 붙여서 옆에 붙여서 또는 별도로 떨어져서 건축물을 축조한다. 증축입니다. 4번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부속 건축물을 짓거나 담장 등 부수되는 시설을 짓는 것. 전부 증축입니다. 건축 일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까지는 개축이요. 그죠? 초과하면 얘는 증축이죠. 왜? 헌 건물 위에 초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연상하면서 보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개축은 방금처럼 전부 또는 일부 철거, 전부 철거, 일부 철거, 종전과 같은 규모 내까지만 개축. 재축은 전제 지변 등등으로 인해서 멸실했다. 전부 멸실입니다. 종전 규모까지 재축.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내, 기, 파, 보, 지, 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입니다. 다른 대지 하면 틀리겠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바꾸는 것이 바로 이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대수선입니다.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 그죠? 외부 형태까지죠. 외부 형태 동그라미 하세요. 외부 형태는 아니다라고 나올 때 있어요. 외부 형태까지 포함해서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번 내력벽 건축물 하중을 견디는 내력벽이죠. 증설 해체는 그 면적 불문하고 무조건 증설 해체, 증감은 무조건 대수선이고요. 수선 변경은 그 내력벽 면적 30 이상 할 때 대수선입니다. 수선 변경은 2, 3, 4 묶으세요. 기둥, 보, 지붕틀 각각 마찬가지로 증설, 해체하면 개수 관계없이 대수선인데 수선 변경은 각각 3개 이상 할 때 대수선이다. 자, 5번, 6번 묶으세요. 화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방화벽, 방화 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입니다. 기둥 아닙니다. 바닥, 벽. 이거는 화재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개수 관계없이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그 자체가 전부 다 대수선이고요. 6번 마찬가지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다 마찬가지입니다. 7번 다가구의 경계벽, 다세대의 해제벽입니다. 아파트 연립은 아니고 두 가지의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대수선. 8번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등, 그죠? 뭐 단열재 등등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 그리고 수선 변경은 30 이상 할 때 그때 대수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이해하시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6번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그죠? 일부 증축인데 여기에 개축도 포함된다. 개축도. 재축 안 들어가요. 개축. 왜? 일부 증축 또는 개축이니까 일부 개축. 아시겠죠? 일부 증축 또는 일부 개축 말하는 겁니다. 7번 고층 건축물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얼마? 120m 이상이죠.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A 또는 B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한 층당, 건축물이죠. 주택 말고 한 층당 몇 미터로 본다? 4m. 그래서 3, 4, 12.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초고층은 50층 이상 또는 5, 4, 20, 200m 이상이다. 준초고층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고층. 자, 어떻게 외웠죠? 고층이니까 3이죠. 고3 수험생에게 시비 걸지 마라. 그렇죠? 고3 수험생에게 시비 걸지 마라. 왜?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살찌지 않도록 매일 뭐 먹여라? 초고추장에 오이 찍어 먹여라. 그랬죠? 근데 시험장 가면 기억 안 나, 이제. 초고추장인지 쌈장인지 기억 안 나, 이제. 자, 지하층입니다.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다. 그러니까 한 개층이 4m이다. 그러면 지하층은 최소 2m 이상은 지하로 들어가야지. 최소한 반지하. 반지하 뭐죠? 2분의 1 들어간 집. 반지하. 그래서 3m면 2m 이상이 밑으로 들어가야 그때부터 지하층이다. 자, 주요 구조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내기, 바보, 지주. 시작. 내기, 바보, 지주. 한 번 더 시작. 내기, 바보, 지주. 그래서 앞자가 내기, 바보, 지주가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아닙니다. 가령 사익기둥, 지하층 바닥, 작은 보성 등 나머지는 없는 거니까요. 내기, 바보, 지주만 알면 되겠죠? 10번 다중 이용 건축물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수십 명이, 또 수백 명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건축물이죠. 첫 번째, 먼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1번 몇 층 이상? 그리고 16층 이상은 무조건 다중 이용입니다. 이렇게 16층 이상. 만약에 16층 이상이다. 그런데 16층이 안 되는 것은 일단 아니죠. 그죠? 아니지만 이 16층 이상 건축물보다 더 큰 건축물도 얼마나 많습니다. 이건 10층밖에 안 되지만 옆으로 큰 거. 그죠? 예. 이거 있잖아요. 만약에 10층이다. 바닥 면적이 따져보니까 얘가 더 커. 그때는 층수로 보지 말고 뭘로 본다는 얘기야? 바합이 얼마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모든 건축물 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6가지만. 문화 및 집회시설. 하지만 동물원과 식물은 아닙니다. 왜? 동물은 사람 사용하려고 만든 건물이 아니고 동물들 사용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렇죠? 식물은 마찬가지죠. 식물들 살려고 만든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원과 식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맞지만 다중이용 건축물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 사람들을 위한 만든 건축물이 아닙니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이죠. 어떻게 봤죠? 판문종, 여관종 그랬죠. 판문종, 여관종. 그렇죠? 판매, 문화 및 집회, 여기에서 이제 이거 자, 여기서요. 이 중에서 뭔 빼죠? 동물은 빼고 식물은 빼고요. 앞에 게 종교, 여객용, 관광 숙박, 뒤에 게 종합병원. 아시겠죠? 앞에 게 종교.
판문종, 여관종. 예, 좋습니다. 11번. 특수 구조 건축물입니다.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얼마 이상? 그렇죠.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좀 특별하다, 특수하다 그런 것이고요. 경관,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경관이 얼마 이상? 20m 이상이면 굉장히 특수하죠. 이 건물도 굉장히 큰 건축물에도 불구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그래 뭐 이렇게 20m까지 안 됩니다. 그죠? 예. 이거보다 거의 2배 이상 크다는 얘기죠. 3번은 그냥 특수 아닌가? 특수 구조이다. 이렇게만 알아주시고요. 1번과 2번만 알면 되겠습니다. 2번 건축법의 적용 나오죠. 1번 들어볼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 여기 건축물은 당연히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1번 그런데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게 있다. 자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그죠? 문, 철수, 고창 그랬죠. 안철수는 떠났습니다. 아시겠죠? 고향도 바꿨습니다. 어디로? 부산에서 전라북도 고창으로 문철수 고창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1번 자 지정문화재든 가지정문화재죠. 이건 문화재 보호법이죠. 건축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 동그라미 하시고 2번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 시설입니다. 철도에 철 동그라미 하세요. 뭐 보행시설, 플랫폼 등등 그죠? 이런 것들 철도법이 철도법. 3번 고속도로 통행용 증수시설 고 동그라미 고 이거는 뭐 도로법이겠죠. 도로법. 4번 컨테이너를 이용한 가는 창고의 창이죠. 창고의 창. 요거는 반드시 공장 용도입니다. 주거용이 아니에요. 공장 용도가 되고요. 이동이 쉬워야 됩니다. 얘는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5번 수문 조작실 얘는 하천법이죠. 그래서 문철수 고창 다 같이 시작. 문철수 고창 얘는 건축물이죠.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쌍거리 2번 얘는 뭐냐? 건축 대상 지역 어떤 지역에 건물 지을 때 건축법을 100% 적용받는 지역이 있고 밑에 6개 법률만큼은 적용받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1번 건축법 전부 100% 적용받는 지역. 어디 안에서 건물 지을 때? 도시지역에서. 도시 외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동 안에서. 읍 안에서. 근데 동과 읍이 섬인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일 때. 2번 1번의 반대요. 도시지역의 아닌 지역. 도시 외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동이 아닌 지역, 읍이 아닌 지역. 근데 섬인 경우는 동, 읍 안에서 섬인 경우는 500명 미만인 지역. 반대. 그때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방화 주거한 건축물, 대지 분할 제한 6개 법률은 적용치 않는다. 대도건, 건방대.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대도건, 건방대. 3번은 건축법을 100% 적용받겠다 하지만 좀 완화시켜 달라고 누가 건축 관계자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자가 누구한테 그렇죠? 허가권자에게 법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 대상이 대통령의 거의 뭐 A4 용지 한 장 분량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온 적 없어가지고 버린 겁니다. 설령 나온다 할지라도 버리는 겁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온 적도 없고요. 그리고 2번 완화할 때 뭐라고요? 심의 거쳐서 완화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한다. 넘깁니다. 자, 3번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 변경이죠. 1번째 우리가 이제 기본서 양이 많지만 핵심 정리할 것만 모아놓은 겁니다. 단독은 일반적인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죠. 다중은 주택으로 선층고서가 몇 개층 이하? 3개층 이하이고 그 3개층 이하의 바합이 330 이하입니다. 다가구 3개층 이하 그리고 바합이 660 이하죠. 그래서 원룸층 가게 되면은 무조건 1층은 필로티 되어 있고요. 2, 3, 4가 원룸입니다. 그건 볼 거 없습니다. 3계층이다. 다가구 주택입니다. 3계층 이하인데 2계층까지 지으려는 만무하거든요. 근데 1층이 필로티인데 2, 3, 4, 5 주택이 4개 있네. 볼 거 없습니다. 다세대. 층층마다 세대별로 다 등기가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층수가 5개층 이상이죠. 바닥 면적은 관계없습니다. 2번 연립 4개층 이하이고 바합이 660초가 다세대 4개층 이하이고 660 이하죠. 연립은 뭐 1동, 2동 동이 많으니까 당연히 초가죠. 그죠? 연립이 초가 다세대가 이하 연초 다이 그랬죠. 연립이 초가 다세대가 이하 연초 다이 시작 연초 다이 한 번 더 시작 연초 다이 담배 피면 죽는다 그 말이죠. 연초 다이. 자 그리고 기숙사 있죠. 자 이렇게 몇 개만 봐주시고요. 자 일정근생이죠. 일정근생. 자 일식품, 잡화, 의류, 완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당연히 슈퍼마켓 들어갑니다. 많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자 동네 슈퍼가 일종 근생에서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요 판매 시설입니다. 대형마트는 그죠? 판매 시설인 경우에 가능하다. 거기 이제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건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건데 어디 있어? 용품이 자 미만이다. 이때 뭐죠? 일종근생이죠. 자 이것이 전부 다 이상이다. 얘는 뭐예요? 자 근데 여기 일용품 중에서요 여기 해당하는 것 중에서 서점 달라요. 서점은 자 1,000제곱미터 미만은 일정근생이 맞는데 서점이 얘가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요 판매가 아니라 이종근생입니다. 기본서에 있어요. 지금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요금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자 그 외에 휴게 음식점이 있죠. 자 300 미만까지. 어휴 또 끓인가 덥다. 잠깐만요. 보시면 예 거기 자 술 안 파는 곳이죠. 뭐 커피숍 뭐 제과점 이런 것들 300 미만까지고 300 이상은 이종근생입니다. 이용원 미용원 뭐 치과의원 원은 영어로 원은 1종이죠. 자 탁구장 500 미만까지고요. 500 이상은 운동시설. 6번에 지역 자치센터 파출소 등등 있죠. 보건소까지 1,000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자 7번 8번 읽어주시고 9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1종에서는 면적이 30미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정문 나가면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10평 남짓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1종 근생해서 그래요. 3번 됐고 자 4번 2종 근생 공연장
둘이 가면 이정이죠. 공연장, 극장, 영화관 500 미만 가지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변에 있는 소극장이죠. 그리고 CGV 이런 대형 극장은요, 시내가 있죠. 500 이상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이죠. 종교 집회장 500 미만까지죠. 아파트 부근에 있는 뭐 2층, 3층에 있는 뭐 교회 이런 것들 있죠. 500 미만 가지고요. 일정 근생, 이정 근생에서 이것이 500 이상이면 대형 교회, 즉 종교 시설입니다. 3번 총포 판매소, 장의사, 동물 병원, 동물 미용실 전부 다 이종이고요. 1번 20점 마찬가지죠. 학원 500 미만인데 500 이상은 교육 연구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 학원은 위락 시설, 그러니까 이종근생이 아닙니다.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마찬가지죠. 전부 다 골프 연습장 500 미만까지.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입니다. 8번. 자,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자 500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이종 선생에서 500 이상이면 업무시설이고요. 9번 고시원 등등의 다중생활시설은 500 미만까지입니다. 500 이상은 숙박이고요. 다른 점 150 미만이죠. 150 이상은 위락시설. 11번 안마시설소, 뭐 노래연습장 전부 다 이종 근생입니다. 그 외 기타 중에서 이제 할 만한 거 몇 개만 정리해봤습니다. 자,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죠. 동식물 관련 시설이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2번 유치원, 교육연구시설이죠. 3번 아동 관련, 노인, 복지, 어린이집, 아동복지 전부 다 노유자. 그러니까 유치원은 교육연구, 어린이집은 노유자. 다르죠? 4번 청소년 소년시설, 뉴스호스텔 바로 수련시설이군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콘도는 잠자려고 빌리죠. 숙박이고요.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전부 다 위락시설. 주유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시설은 말 그대로 교정 및 공사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전부 다 동물들 죽은 이유죠. 묘지 관련 시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야외로 관광가족, 관광휴게시설, 어린이해 관광휴게시설, 관망탑, 관광휴게시설, 관자, 휴게소까지. 장례식장, 동물 정용의 장례식장은 바로 장례시설. 14번 300 미만의 취사실 등은 야영장, 야영장인데 300 이상은 수련시설로 가장한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주 양도 좀 많긴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큼은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시험장 가기 전에 보고 하면 돼요. 그냥 지금은 단독, 공동, 일종, 이종만 자주 보고 기타는 시험장 가기 뭐 며칠 전에 봐도 됩니다. 자, 용도 변경. 방금 말한 29개의 건축물 용도가 그 중간에 있죠. 이것이 자 비스무리한 것끼리 9개로 분류해서 나누어 놨다. 그 9개가 뭐냐? 용도를 변경한다. 뭐죠?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그. 다 같이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근저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여기 제 이름이 들어있는 여기 문자. 문영교. 그러니까 시작도 문이야. 자, 누가 문종관이. 그죠? 문종관이. 어디가 안 좋아서? 위가 안 좋아. 뭘 먹어서? 소주 먹었어. 그러니까 소주 위패. 오늘 할 겁니다. 지금 뭔 소리지? 기다려봐요. 자, 위가 안 좋아. 병원 가기 겁나. 사랑하는 와이프랑 같이 가자.
와이프 이름이 성은 판씨 이름은 운숙이라. 판운숙. 너랑 나랑 다 같이 가자. 어디 가냐? 부산대학교 의대 가니까 바로 자, 의대 교수 노 교수가 부산에선 최고야. 됐죠? 최고야. 다 입었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근린. 얘는 뭡니까? 일종과 이종. 주거는 단독 있고 공동 있고, 주거 업무니까 업무가 있고, 하나 더 들어간 것이 조정 및 군상했다. 그 밖에는 뭐냐? 사람과 연관 없는 거, 동식물. 자동차는 그대로 자동차. 전기통신은 전기 발전, 발. 통신은 방송이죠, 발방. 산업 등할 때 산업 세 개죠, 산업. 공장, 창고, 운수. 얘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묘지 관련 더 보시면 돼요. 자, 용도 변경이 올라간다. 올라가는 건 뭐예요? 허가받고, 내려가는 것은 신고하라. 그래서 이걸 외우지 않으면 못한다는 겁니다. 같은 시설군에서 단독에서 공동으로 옆집으로 간다. 이때 뭐죠? 변경한다. 근데 옆집과도 똑같아. 단독에서 단독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 그렇죠? 변경. 다중에서 다가구로 아무것도 아니야. 둘 다 단독이잖아. 그죠? 예. 또 있죠. 1종과 2종끼리 왔다 갔다도 변경하지 않아요. 두 개만. 이거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한번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종관이가 위가 안 좋아서 이제 곧 이제 죽으려고 그러죠. 왜? 직원이 술상무이기 때문이지, 술상무. 근데 같이 먹던 친구 하나가 죽었어요. 자, 직원이 뭐냐? 자산 전문가인 영교가. 아시겠죠? 자산 전문가인 영교가 최근에 술을 그리 먹더니만 그리 갔대. 아시겠죠? 그리 갔어. 이렇게 연상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 나오죠, 그죠? 1번 상위 허가, 하위 신고. 3번 같은 시설군 내 변경. 4번, 5번 묶으세요. 허가든 신고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허가든 신고든 그 용도 변경의 바합이 100 이상이면 반드시 사용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5번 허가만. 5번은 신고가 들어가면 안 돼요. 5번은 신고 X, 허가만 올라가는 것만. 바합이 500 이상이면 당연히 사용 승인 받는 건 당연하지만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라. 자, 그 박스 하나 나오죠, 그죠? 변경 신청도 안 한다. 아까 같은 용도. 저를 봐요. 같은 시설군 하는 것은요, 옆으로. 잘 봐요. 잘 봐요. 같은 시설군은 얘가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그 얘가 시설군이야. 그죠? 만약에 요거다. 그러면 단독, 공동, 업무, 교정 얘 네 가지가 같은 시설군입니다. 그죠?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죠. 같은 용도는 안에 있는 각각을 말해. 각각. 왜? 건축물 용도니까. 그죠? 같은 용도 단독에서만, 다중에서 다각으로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아이고 좀 쉬었다 안 되겠다. 좀 쉬었다.